오늘 신규 확진자는 2명이며 누계 118명입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전원된 환자 14분을 포함하여 46분의 환자 중 부산의료원에 40분, 부산대병원에 6분 입원 치료받고 계십니다. 115번, 116번 환자 동선의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상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번 환자는 3월 26일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어서 25일부터 동선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분은 2월 1일 남미 대륙을 여행하고 3월 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을 출발하여 두바이를 경유하고 2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KTX를 이용하여 부산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외출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116번 환자는 3월 29일 인후염과 기침 증상이 있어서 3월 28일부터 동선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작년 12월 어학연수를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3월 25일 미국 JFK 공항을 출발하여 26일 인천으로 입국하였고 KTX를 이용하여 부산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자가격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번 확진자는 3월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며 30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확진받았습니다. 118번 확진자도 3월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며 30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 후 확진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에 대한 상세 동선과 특이사항은 역학조사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입국자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입국자는 총 823명 등록되었으며 이 중 578명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양성은 3명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입국자는 총 418명 등록되었으며 이 중 71명 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성은 7명입니다. 어제 의심 환자 검사는 373명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2건 양성, 나머지는 음성 소견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909명입니다. 이상으로 환자 발생과 관련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일 상황 보고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KBS 부산 이희슬 기자 질문입니다. 승진 97번, 101번 환자 등 GPS 추적 결과를 며칠 전에 확인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과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그 97번 환자의 GPS는 환자가 집과 그리고 본인의 그 직장과의 외에 특별한 동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내용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101번 환자분은 여전히 지금 저희가 시경에 요청한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서 요거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저희가 GPS 추적을 결과를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KBS 부산 이희슬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감염 경로상에 기타로 분류된 접촉자들의 경우 역학조사가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대로 마무리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해외 입국처럼 경로가 분명한 감염보다는 경로 파악이 되지 않는 감염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좀 더 책임있게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 118명의 환자 중에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환자가 총 7명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찾아보았지만 원인이 불명확한 환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명 환자 중에 29번, 47번은 다시 저희가 역학조사서를 그 검토해 본 결과 이분들의 그 정상 발현일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미국을 여행했던 분들입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 2월 8일 날 미국에서 입국하였고 정상 발현과 관련을 봤을 때 잠복기 안에 미국 여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47번 같은 경우에도 2월 9일 입국하였고 정상 발현일이 잠복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두 분이 미국에서의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86번 그리고 74번 또한 그 97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동선상의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요. 50번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굉장히 다양한데 역학적으로 딱 관련이 있는 동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이 동선을 밝히는 목적이 감염 예방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환자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추가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면밀히 검토했지만 몇 명의 환자가 긴밀 접촉자 외에는 추가 발생이 없어서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아주 많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은 환자 발생 이후에 두 번의 잠복기가 동안에 추가 환자 발생이 없어야 그 지역에 지역 감염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환자 발생과 관련돼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스 경제 원동아 기자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해서 혈청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시도할 수 있다면 효과가 어떤지 만약 지금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환자의 혈청에서 항체를 추출해서 치료제로 만드는 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 상용화되는 데는 몇 가지 임상 실험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고 또한 비용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그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 말고 그냥 바이러스 개발 요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백신 개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 부산 이희슬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자가격리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해외 입국자의 30% 정도가 앱 설치를 안 한 사실도 확인됐고 GPS 오류도 잦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그 자가격리자의 앱 설치 현황은 총 대상 인원이 751명 중에서 595명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은 79%입니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571명 중에서 483명이 설치를 해서 8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해외 입국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설치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설치자가 있는 이유는 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아동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지금 앱을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S 오류 문제는 지금 현재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오류가 어떤 자가 관리 앱의 오류라기보다는 그 GPS 특성상 실내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GPS가 똑바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상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그 구축한 그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자가격리자의 이탈 여부 검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 자가관리 앱의 그 보안 순환으로 사용할 4월 6일부터 그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더스 경제 원동아 기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5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주말 서면에서 클럽을 운영한 곳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경찰과 합동 순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클럽의 피크 타임이 되는 새벽 시간 등은 순찰이 좀 용이하지 않는 게 아닌지, 이번 주 순찰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산시 보건위생 과장입니다. 우리 시간 내 그 유흥주점의 한 62%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의 그 행정지도에 가지고 자율 그 휴업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매일 저희들이 이제 구군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보면은 서면 지역의 그 클럽 형태로 영업 중인 일명 그 감성주점에 대해서도 16개 부서가 휴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질문하신 그 내용처럼 그 새벽 피크 시간대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취약 시간대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KBS 이희슬 기자 질문입니다. 역학조사의 완성도를 위해서 구두역학조사 외에 카드 결제 내역 확인 등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다면 롯데백화점 관계자 4명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는 걸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카드 내역과 관련하여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 카드 내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장에 대한 카드 내역은 거기에서 결제한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요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요 카드 내역 조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답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롯데백화점 요 미화원에서 발생한 거는 아마 요 소규모 집단 발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원인은 저희가 못 밝힌 상태로 요거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YTN 김종호 기자 질문입니다. 117번 환자는 나이가 상당히 어린데 혼자서 입국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입국을 했고 함께 검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117번 환자의 경우 특이사항은 내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일단 혼자 입국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부모들은 미국에서 아마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동반 입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산 MBC 이만은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가족이 자율격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확진자를 포함해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자율격리를 위반한 경우 억대 손해배상 청구와 전체 일정 동선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계속 일본의 어떤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관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어떤 행정 처분을 할 만한 그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가격리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16개 시도가 관리하는 관리 방안은 모두 동일한 걸로 해서 부산만 특별하게 뭐 완화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KBS 부산 이희슬 기자 질문입니다. 부산시에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부산시에 자가관리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공무원은 총 3,115명입니다. 이 중에는 그 총괄 요원이 16명이 있고, 나머지는 실제 모니터링 요원으로 보면 됩니다. 총괄 요원은 전담 팀은 안전정책과 그 정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6개 구군 총괄 담당이 따로 있고, 16개 구군에서 그 전담 관리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부산뉴스와 부산시 공식 SNS 채널로 접수된 시민들의 실시간 질문입니다. 112번 환자 접촉자는 모두 다 검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양성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112번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 저희 파악된 숫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같은 기숙사 거나 굉장히 밀접하게 지냈던 분들에 대한 밀접 접촉자의 검사는 했고 모두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는 일시적인 접촉에 의해서 생겼던 분들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고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민분이 보내주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아직은 그 부산 의료원에 저희가 총 254병상을 감염 전담 병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입원돼 있는 환자 숫자가 그 대구에서 오신 분까지 해서 4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병상에 여유가 있습니다.